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김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1부에서는 제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분석 및 중학생이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한번 고전 시가를 한 편 가지고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서부터 읽으셔야겠죠? 서, 성, 한, 이, 중, 경 느낌 오시죠, 그죠? 예, 맞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죠. 저희 메가스터디에서는요, 요 홍동, 건숙, 숙명여대까지 상위 15개 대학을 상위권 대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위권 대학 들어가기가 참 쉽지는 않죠, 그죠?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들 스카이를 목표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이게 이제 학년에 올라갈수록 이런 대학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아무튼 이 주요 상위권 대학, 이 상위권 대학이요, 작년입니다. 2023학년도죠. 지금 대학교 1학년 된 친구들인데 합격생 수가 들어간 학생 수죠, 그죠? 합격자 수가 45,227명이에요. 들어갔는데 뭐 수시든 정시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간 인원수가 이 정도 되는데, 근데 작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수능을 응시한 학생 수가 447,669명입니다. 그럼 이들 중에서 저 주요 15개 대학 상위권 대학에 들어간 학생 수가 45,000명이라고 한다면 약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그렇죠. 1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10% 안에 들면은 저 상위 15개 대학에 10% 안에 든 아이들이 이제 상위 15개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서울대, 연대고대는 10% 아이들이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몇 프로 아이들이 들어갔을까요? 한 1%, 2%, 3%, 4% 정도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4%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몇 등급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4%는 몇 등급이에요? 1등급이죠, 그죠? 4%는 1등급입니다. 한 1등급 아이들이 이제 서울대나 이제 스카이를 들어가는 아이들이죠. 그럼 5%, 6%, 7%, 8%, 9%, 10%까지는 저 15개 대학, 서울대, 연대고대를 제외하고 물론 들어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골고루 이제 분포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상위 4% 안에 들어가면은 스카이는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대학 갈 때는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들 아실 거예요. 10%가 1등급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5등급 체제입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이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고 여러분들 상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었을 것 같은데, 내신 5등급제예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형아들은 9등급제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뀐다는 거죠. 지금 형아들은 1등급이라고 한다면 4% 아니지만 우리는 1등급은 10% 안에 들면 됩니다. 그러면 10% 안에 들면은 소위 말하면은 아까 주요 상위 15개 대학에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는 범주에 들어와요. 지금 석차 9등급제는 4% 안에 들어야지만 서울대, 연대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10% 안에 들면은 서울대, 연대고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내신 5등급 체제가 된다면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 어떨까요? 내신 경쟁은 어떨까요?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내신 경쟁은 어떨까요? 치열할까요? 덜 치열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9등급제와 5등급이에요. 4% 들기 위해서 치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0%나 들면 1등급이야. 그렇죠? 치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치열한 아이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어떤 아이들이 치열할까요? 11% 아이가 치열할 것 같아요. 11% 아이는 자기가 10% 아이 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내신을 관리할 것 같아요. 근데 11%가 내가 만약에 머물렀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34%의 아이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30%에 든 아이들은 내신 치열할까요? 치열하지 않을까요? 치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34%를 벗어난 3등급 받는 저 34에서 66%까지 존재하는 저 아이들은 내신 경쟁이 치열할까요? 치열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쟤네도 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위권 대학, 주요 10개 대학, 아까 15개 대학, 그 대학 입장에서는 과연 학생들을 선발할 때 지금 석차 등급을 선발하잖아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그러면 나름 변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등급에서 5등급이에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과연 이 석차 등급에 따른 학생을 선발하는 변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10%는 1등급이에요. 11%는 2등급이에요. 근데 11% 2등급 아이는 34% 똑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까 전에 그 상위 15개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돼? 10%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4%의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2등급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학생을 선발하는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와, 이거 석차 등급, 5등급 체제에서 석차 등급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힘듭니다. 제가 한 개 대학교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한국 외대입니다. 한국 외대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고3 형아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친척분들 보면 충남대 합격하고 한국 외대 합격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어디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외대 가죠. 한국 외대는요, 아까 전에 좀 주요 15개 대학 중에서 딱 가운데 있는 학교예요. 수준을 놓고 본다면 딱 가운데 있는 학교예요. 자, 아까 10%의 아이들을 선발한다고 했죠. 10%의 아이들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저 15개 대학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10% 중에서 한국 외대 아이들은 과연 몇 퍼센트 아이들이 들어갈까? 한국 외대 입장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을 뽑고 싶겠죠. 지금의 1등급에서 9등급 체제였을 때 1등급 아이들 뽑고 싶겠죠. 근데 1등급 아이들은 한국 외대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외대가 내신으로, 소위 말하는 석차 등급으로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여러분들 석차 등급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 전형이 뭐예요? 아마 아시는 분, 초등학생 이제 6학년들은 조금 어려울 텐데 중학생들은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내신 석차 등급으로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방식이 뭐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이에요. 그럼 이 한국 외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한번 봅시다. 한국 외대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아무나 지원할 수 없어요. 한국 외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딱 한 개 학교에서 10명만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학교예요. 생각해 보세요. 석차 9등급제인데, 내신 석차 9등급제 나름 변별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대는요, 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아무나 지원하게 하지 않습니다. 학교장을 추천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10명의 학생들을 한국 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내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딱 보시면요, 환산 점수를 매겨요. 근데요, 이 학교는요, 석차 등급의 환산 점수도 매기고 원점수, 그러니까 우리 원점수 받잖아요. 고등학교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보면은 원점수가 계산되거든요. 그 원점수로도 환산 점수로 반영을 합니다. 근데 저 두 개 중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환산 점수 200점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석차 등급이 1등급 받으면은 200점, 또는 네가 수학에서 90점 이상 나오면은 200점 줄게, 이 말이에요. 자, 이 말도 무슨 말이냐? 이런 학교가 있어요. 여기 대전외고라든지 세종국제고라든지 이런 학교는 어떤 학교는 내가 수학이 90점을 넘겼는데 석차 등급이 3등급이야. 그럼 그 아이는 내가 한국 외대를 지원한다면 학생부,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그럼 그 친구는 3등급에 3등급이면 178점이에요. 이 점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뭘 반영해? 90점 넘겼으니까 200점, 이 전문 점수를 반영해서 200점을 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한국 외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수학이 이렇죠? 수학을 빼고 나머지 과목들이 이렇게 5점 단위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석차 등급이 유리한 일반고 아이들은 다 1등급밖에 이 점수로 가겠죠. 근데 석차 등급이 불리한 외고나 국제고나, 외대는 자연계 학생들이 가지는 않습니다.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은 석차 등급 불리하잖아요. 그들은 다 90점을 넘겼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 200점을 환산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외대가 이런 식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을 반영할 때 석차 등급 또는 원점수로 가지고 환산해서 반영을 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국에 있는 외고 학생들과 국제고 학생들도 아마 어머님들 중에 오신 학부모님 중에서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많이 갑니다. 근데 외대만큼은 뭐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외고나 국제고 아이들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석차 9등급제, 석차 등급으로 변별을 낼 수 있는 지금 현재 형아들의 내신에서도 외대에서는 등급 또는 원점수로 가지고 환산해서 반영한다. 유리한 걸 가지고 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상위 15개 대학이 딱 가운데 있는 학교. 내신을 평가할 때 석차 등급을 반영하지 않고 뭘 본다? 원점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9등급에서 5등급을 받겠다고 하면 이 석차 등급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등급, 2등급 나왔어요. 평균이 몇 등급이에요? 1.5등급이죠? 1.5등급이 무슨 의미가 있어? 2등급이 몇 퍼센트까지야? 11%부터 34%까지 있는데 1.5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그 석차 등급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상위권 대학은 석차 5등급에 전혀 관심이 없고 뭘 관심을 둔다? 네가 몇 점 받았냐? 이걸 관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점수가 중요해진다는 거예요.